추석 지난 다음에 나가는 추석 마지막 날, 빨간 날 마지막 날, 빨간 날은 맞. 안녕하세요, 신동만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온 국민 전 세계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샤크 프로그램 보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더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동만입니다. 삼치는 남방 어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방 어종 그러면 아열대성 어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다. 자, 그 중에 대삼치는요. 여러분 그 동남아 여행 가시면 수중 스쿠버를 하시면 이렇게 자주 목격하는 어종 중에 바라쿠다라고 있어요. 이 바라쿠다와 와후 이렇게 대표적 두 어종이 있는데 바라쿠다는 그 중에 체급이 좀 작은 어종. 바라쿠다는 최고 크면요 한 90cm급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와후는 미터가 훌쩍 넘어가는 미터 한 40-50cm까지 아주 큰 이렇게 어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바라쿠다와 와후를 혼합해 놓은 듯한 이렇게 생겼어요. 구강 구조, 치골 구조도 그렇고 몸 체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치하면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부터 지금까지 바닷가 쪽뿐만 아니라 내륙에 사시는 분들도 삼치구이 한 번 안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 친근감이 있는 어종이다 보니까 삼치가 대상어종 중에 인기 대상어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삼치의 시즌은요 8월 초 정도 되면 점점점 시작을 하는데, 그때 되면 좀 작아요. 작은 어린 등급이 먼저 들어오고 9월 한 달 동안 바다의 수온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 시기가 되면 미터 넘는 삼치들이 이제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말 11월 초까지 그 시즌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서해, 남해, 동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다 시즌이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좀 그래도 큰 삼치가 많이 유입이 되고 낚시를 하다 보면 많이 목격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수, 통영, 남쪽 바다, 그 다음에 남동해 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구로시오 난류가 유입이 되는 그 난류 유입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서해 쪽은 왜 분포가 이루어지냐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낮다 보니까 아열대성 어종들이 대량으로 유입이 됐다가 빨리 빠지고 이런 성격이 있어요. 어느 때는 따뜻한 물을 따라서 유입이 싹 됐다가 한 번에 싹 빠지고 하는데, 남쪽과 남동의 지역은 들어와서 유지하는, 그러니까 먹이 활동도 하고 휴식기를 갖는 시즌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대삼치를 제가 루어 낚시 메탈직으로 낚아 올리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90년도 후반이었어요. 그때쯤엔 그렇게 많은 인구가 하질 않았어요. 소수의 바다 루어 낚시를 즐기는 인원들이 시작을 하다가 해보세요 재밌어요 하고 해도 그때는 이런 대삼치 루어 낚시가 생활 낚시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울산, 경주, 포항 일원까지 서울 경기권에서 대삼치 낚시를 하러 이렇게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6시간 넘게 걸리던 그 코스가 4시간, 3시간 반 코스로 줄었기 때문인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삼치, 일반 삼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삼치는 큰 삼치예요, 말 그대로. 일반 삼치는 대삼치의 치어라고 보시면 되고, 1년생, 생후 1년생이요 약 40-50cm급 성장을 하죠. 주로 50cm급 전후되는 그런 크기를 우리가 대삼치 구이집에서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삼치고요. 우리가 대삼치 하면
이 범주에 미터급에 속하는 한 90cm, 미터급, 미터 2, 30cm까지 성장한 삼치를 대삼치라고 표현하죠. 그 생후 1년생들이 40, 30cm급까지 성장을 하고요. 50, 60cm급부터 약 7, 80cm급까지 성장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 약 4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터급이 훌쩍 넘어가는 대삼치급까지 성장을 하려면 약 8년, 9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미터 2, 30cm급까지 자란 대삼치를 낚아 올렸을 때 얘들이 이묵이구나. 최소 7, 8년까지 성장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낚아 올려도 가히 얘들의 성장 과정 속에 그러니까 다량 분포가 이미 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대삼치를 낚아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낚시 즉 메탈지그나 이런 그 인조미끼로 낚아 올리고 있는 90m급 미터 훌쩍 넘기는 애들을 낚아 올리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남해권과 울산, 포항, 읍천 뭐 이렇게 그 바닷가 쪽에서 우리가 방파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해안가에서 자그마한 메탈지그 30g, 40g, 50g 인조미끼를 멀리 던져서 빨리 감아들여서 낚아내는 그런 기법으로 올라오는 한 5, 6cm급 삼치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자, 이렇게 생활낚시 속에 이미 근접해 있는 가짜 미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간단하게 던져서 감아들이고 농어루어 하듯이 이렇게 낚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삼치 낚시가 됐어요 이미. 자, 근데 대삼치라고 하는 좀 큰 삼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약 30분, 4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해안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 한 거리상으로 1km, 7, 800m, 1.5km 정도 이 정도 거리에 배가 막 다니고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선상 낚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최근에는 유어선이 많아지면서 한 배에 최소 7, 8명, 한 12, 3명 정도 타고요. 루어 낚시를 하는데 자, 이렇게 배를 타고 하는 루어 낚시의 선박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삼치 낚시 장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수직으로 내려서 하는 버티컬 지깅, 멀리 캐스팅을 해서 낚아 올리는 기법. 자, 근데요, 대삼치 선상 낚시는 주로 수직으로 내려서 하는 기법보다는 멀리 캐스팅을 통해서 멀리 던져서 하는 기법이 주를 이루고 그게 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멀리 던져서 하는 기법의 장비는 수직으로 해도 되거든요. 멀리 던져서 감아들이다가 수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기법, 그 다음에 멀리 던져서 빠른 속도로 감아들이다가 잠깐 0.5초, 0.3초 멈췄다가 감아들이고 멈췄다가 감아들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기법이죠. 이게 쉬운 기법이요. 자, 근데 이 기법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얘들은요, 배를 타고 낚시하다 보면 배 밑에까지 포진을 해 있어요. 근데 배 밑전의 포인트는 놓치더라. 그래서 멀리 던져서 빨리 감아들이고 멈추고 하는 기법만 가지고는 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방식이 뭐냐면 멀리 캐스팅해서 바닥까지 깔아앉혀서 빠른 속도로 거의 표층까지 감아 올렸다. 다시 바닥까지 가라앉혀서 감아들이고 배 밑전에 거의 왔다 싶을 때는 감아들이지 말고요. 다시 거의 수직으로 내려서 저킹을 해서 롱저킹이라고 이렇게 쭉 들어서 감고 들어서 감고 이런 기법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멀리 있는 대삼치뿐만 아니라 발밑에 있는 대삼치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다. 낚아낼 수 있다. 그런 거죠. 대삼치 캐스팅 낚시는요, 길이가 8피트 전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7.5피트에서 8피트, 그 다음에 8.5피트 정도, 요 정도가 아주 적당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배에서요, 여러 사람이 같이 캐스팅을 하고 랜딩을 하고 하려다 보면 너무 길면 캐스팅을 할 때 뒤쪽에서
낚싯대가 꺾였다가 돌아오면서 브릿지 뭐 구조물들, 뭐 저희 레이더 안테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파이프도 있고 걸리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앞 데크와 뒤쪽 데크에서 뒤쪽에 걸릴 게 없이 낚시하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죠. 자, 근데 앞쪽 데크, 뒤쪽 데크에서 서로 반대로 바라보고 캐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 정도 길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 신장에 따라서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낚시 캐스팅 방식이 이런 거예요. 낚싯대가 뒤로 백핸드 상태에서 꺾였다가 탁 앞으로 돌아오는 요 탄력 있죠. 낚싯대 탄성과 본인이 뒤로 백핸드했다가 앞으로 오는 요 동작 두 가지 요소가 잘 결합이 돼서 캐스팅 비거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걸리지 않는 요소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8피트와 8.2피트 정도 그 정도 길이가 딱 좋고 너무 부드럽지 않은 탄성 있는 좀 짱짱한 스타일. 왜냐하면 배 앞전까지 끌고 와서요 급할 때는 흔히 그 드롭봉이라고 그러죠. 낚싯대를 잡고 그렇게 살짝 반동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까지 다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부드러운 낚싯대는 좋지 않다. 낚싯대가. 그리고 길이는 8피트, 8.2피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길이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피닝 릴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하는 합사, 그 다음에 감아들이는 기업이라고 하죠. 핸들을 한번 딱 돌렸는데 합사가 딸려 들어오는 권상장 길이가요. 한 85cm에서 1m? 요 정도. 근데 스풀이 너무 작으면 이 권상장이 못 따라져요. 기어비가 빠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품번으로 크기를 나누는데 한 8,000번, 10,000번, 14,000번 요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합사 원줄은요 3호 정도. 색깔은 그 그레이 컬러 또는 국방색 정도, 다크 그레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치, 바라쿠다 이런 어종들이 와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울긋불긋 화려한 색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입으로 쭉 물고 보는 성격이 있어요. 굉장히 포악스럽죠. 그래서 울긋불긋한 오색줄,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 이런 줄보다는 좀 중간색 톤, 호스는 3호 정도가 좋다. 마지막 맨 나중에 묶어주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나일론 쇼크리더는 필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3호 합사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최대 40파운드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민물, 바다 통틀어서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루어가 뭐냐면 실버예요. 반짝반짝거리는. 자, 그러면 수심이 한 20m, 30m 거 딱 내려가잖아요. 반짝반짝 거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의 탁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실버 띠가 있지만 중간에 유백색, 이게 그 축광 도료거든요. 자, 이렇게 축광 도료. 그 다음에 뒤쪽은 실버. 이렇게 혼합 형태예요. 한쪽은 축광, 한쪽은 실버. 그러면 두 가지 요소를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도 도료 칼라가 입혀진 것 기본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완전 실버. 이거는 그 흔히 크롬 하는데요. 크롬이 아니라 바큐움 도금입니다. 이 바큐움 도금은 굉장히 그 도금 도장 방식이 고가예요. 복잡하고 마치 밀러 반사, 그러니까 우리 거울을 보듯이 굉장히 매끈매끈하잖아요. 자, 이런 실버 계열, 이런 실버 계열은요, 우리가 단순히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실버지만 수심 깊이 들어갔을 때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컬러가 이런 컬러예요. 홀로그램인데 그 프리즘 컬러, 프리즘 무늬인데요. 이 프리즘 무늬는 물고기의 비늘, 대상어종의 비늘 무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떠한 각도에서 보든 굉장히 다채로운 반짝반짝하는 실제 비늘처럼 보인다 해서 프리즘인데, 저는 이렇게 다채로운 실제 베이트피시의 비늘 무늬 쪽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유백색 완전 축광이 있어요. 이 축광은요,
빛을 발산하기도 하지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어둡게도 보이고, 그죠? 빛을 머금고 있다가 약 3분 정도가 지나면 점점점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메탈지그가 되는 거예요. 실버가 빛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적극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요, 유백색의 축광 도료 입혀진 지그, 그 다음에 프리즘 컬러,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나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든 써보겠다 그러면 이런 실버 계열도 좋은데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뒤쪽 이렇게 축광도료가 있는, 한쪽은 실버고, 그래서 네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으되 한 컬러에 최소 3개 정도씩은 추가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날 히트를 많이 받고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그 컬러는 그날 그 컬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본인의 심리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그걸 딱 뜯기고 나면, 분실하고 나면 이제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잘 되던 컬러를 뜯겼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사람인지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한 컬러에 최소 3개씩은 준비를 하자. 자, 근데 대삼치 시즌하고요, 공교롭게도 갈치 시즌이 맞물려요. 갈치와 삼치는 생리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수온, 같은 베이트피시 군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 갈치와 대삼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남해, 서해 할 것 없이. 이제 서해도 중부권까지 갈치 지깅 낚시, 갈치 루어 낚시를 하거든요. 여러분 풀치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한 2지급 정도 되는 이 작은 갈치부터 4지, 5지급까지 큰 갈치를 메탈지그로 낚아내는데, 자, 대삼치 캐스팅 지그라고 하는 이런 실버 계열, 축광 계열, 자, 이렇게 좀 더 무거운 지그도 있지만 이런 지그를 동시 같이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갈치 지깅이에요. 갈치 역시 대삼치와 마찬가지로 캐스팅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방파제에서, 갯바위에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하기도 하는데, 단 갈치는요, 작은 LP 타입 또는 라운드 타입 베이트 캐스팅 린, 그 다음에 짤막한 6피트, 5.8피트 정도 길이의 선상 라이트 게임이라고 그러죠. 지깅 낚싯대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쭈꾸미, 갑오징어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 낚싯대 그대로 갈치 지깅을 하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특별히 갈치 지깅 낚싯대라고 해서 설계 방식이 특별히 다르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특별히 다를 것 없다. 단 사용하는 루어, 메탈 지그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무게별로 그날 요거 썼다 저거 썼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만 오래 쓰다 보면 본인이 질리게 돼 있어요. 그 하나만 사용을 해도요, 나올 갈치는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대삼치는 멀리 던져서 하다 보니 스피닝 낚싯대 8피트, 8.2피트 정도, 합사는 3호, 쇼크리더는 한 40LB 정도. 자, 갈치 지깅은 멀리 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배를 타고 하면 짧은 낚싯대 한 6피트 전후되는 갑오징어, 쭈꾸미, 심지어는 문어 낚싯대 있죠. 네. 타코라고 하는 문어 낚싯대에 합사 라인 모든 방식 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메탈 지그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갯바위 또는 방파제에서 풀치 낚시 캐스팅하는 거 그거 마찬가지예요. 8.2피트, 8피트 정도 대삼치 하는 낚싯대로 그냥 갈치 지깅 하시면 돼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갈치, 대삼치 캐스팅 낚시, 인조미끼 낚시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했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트리플 훅이라고 하는 노출된 바늘, 우리가 갈고리 바늘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늘이 탁 튕겨져 올라와서 얼굴 언저리 어디 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큰 욕심 부리고 너무 와일드하게 낚시를 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다른 낚시인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 차라리 메탈 지그가 무거우면
덜 위험합니다. 탕 튕겨져 올라와도 그렇게 현란하게 움직여서 옆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가볍다 보니까 그래요. 배전에 다 왔을 때 낚싯대를 너무 심하게 들고 있거나 탄성 활처럼 꺾인 상태로 그러다가 삼치나 갈치배에서 탕 빠지잖아. 그럼 이게 튕겨서 어디로 오느냐? 낚싯대 잡고 있는 나한테 날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고글 필수로 쓰셔야 됩니다. 모자 필수로 쓰셔야 돼요. 모자와 스포츠 선글라스가요, 나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스크까지 코로나 때문에 쓰다 보니까 더 좋죠. 자, 이게 지그가 땅 튕겨서 날아올 때 내가 빠른 속도로 피하지 뭐 그러잖아요. 내가 피하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만큼은 필히 착용을 하셔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자. 자, 그리고 배 밑전에 다 왔을 때 흥분하지 마시고 낚싯대를 수평으로 해서 너무 들고 있지 마시라는 것. 그러다가 낚싯대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즐거운 낚시, 스포츠 피싱, 빅게임 낚시를 즐길 수가 있어요. 자, 1년 중에요, 가장 바다 빅게임 낚시, 루어 낚시가 호황이 언제냐면 여러분 저희 샤크 프로그램 보시는 지금이에요. 전후 한 달 보름 정도. 자,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이렇게 호조황이 이어집니다. 자, 요때만큼은 바다 선상 낚시가 됐든 그 다음에 갯바위, 방파제, 비치 낚시가 됐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손쉽게 낚아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한몫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꼭 정부에서 권장하는 안전조치, 방역 수준을 꼭 지켜서 낚시를 하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만 오랫동안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자, 저도 최선을 다하고 늘 안전한 낚시, 건강한 낚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는 샤크 신동만이었습니다.